여러분, 요즘 얼굴 어떠세요? 추워지니까 볼은 당기고 입가도 잘 갈라지시죠? 크림을 몇 번을 발라도 다음 날이면 또 푸석해집니다. 바세린 좋다길래 따라 발라봤는데 왜 나는 별로지? 이렇게 속상하셨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겨울에는요, 바세린이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건조함을 막아주고 잔주름이 깊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문제는요, 쓰는 방법을 절반도 활용 못하고 계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집에서 바로 따라하는 겨울용 바세린 기본 루틴과 눈가, 입가, 목 같은 주름 집중 부위 케어법이랑요, 얼굴이 번들거리거나 좁쌀이 올라오는 분들을 위한 체크포인트와 멈춰야 할 신호까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만든 사용법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피부만 보고 살아온 피부과 전문의 김영훈입니다. 진료실에서 겨울만 되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겨울만 되면 얼굴이 훨씬 더 늙어 보여요. 이건요, 비싼 크림을 쓰느냐의 문제보다 피부 장벽이 얼마나 약해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순이 조금 넘으신 여성분이셨는데요. 겨울만 되면 볼은 하얗게 일어나고 이마에는 잔주름이 촘촘하게 생겨서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셨어요. 화장대를 봤더니요, 좋다는 영양크림, 명품 크림과 오일이 몇 병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피부는 계속 갈라지고 로션을 발라도 금세 거칠어지고 그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해드린 건 정말 단순했습니다. 제품을 바꾼 게 아니라 순서와 양만 바꿨어요. 세안하고 로션 바르고 바세린 얇게, 이 순서로 아침 저녁에 딱 그만큼만 바르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건조한 네 군데, 눈가, 미간, 입가, 목 같은 부분 있죠? 여기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바르시게 했어요. 한 겨울을 지나갈 즈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쓰던 어떤 비싼 크림보다 이게 더 피부가 편한 느낌이고 확실히 피부결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새로 산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순서와 양, 이 두 가지만 바꿨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겨울만 되면 얼굴이 더 늙어 보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피부 겉이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겉이 갈라진 상태로 그냥 두면요, 아무리 좋은 크림을 올려도 속으로 제대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마당에 금이 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금 사이로 다 빠져나가죠? 겉 흙을 먼저 살짝 적셔놓고 그 위에 물을 부어야 흙이 촉촉해집니다.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겨울이 되면 찬 바람과 실내 난방, 뜨거운 물 세안 때문에 겉이 마른 흙처럼 장금이 촘촘히 생긴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비싼 크림을 덧바르는 건 마른 땅 위에 물만 붓는 것과 같아요.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속건조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 그럼 바세린이 도대체 뭘 해주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부 겉에 씌우는 뚜껑입니다. 로션이나 수분크림이 피부 안쪽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이라면 바세린은 그 위를 살짝 덮어주는 비닐랩 같은 역할을 해요. 피부 겉에 얇은 기름막을 만들어서 장벽을 보강해주고요. 이미 들어가 있는 속수분이 바람이나 난방 때문에 금방 날아가는 걸 잡아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건조 때문에 생긴 잔주름들이 조금씩 덜 도드라져 보이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겨울철에 갑자기 많아지는 잔잔한 건조한 주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거 석유에서 나온다는데 몸에 나쁜 거 아니에요? 바세린은요, 석유 찌꺼기라는 소문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죠. 실제로는요,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깨끗하게 정제된 광물성 오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피부에 바르는 용도에 한해 안전성이 인정된 보습 성분이에요. 물론 먹는 용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술 전용 제품처럼 극소량이 입으로 들어가는 정도는 일반적인 사용에서 큰 문제로 보지 않아요. 한 통을 퍼먹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요, 성분이 석유 계열이냐보다 얼마나 잘 정제됐는지,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바르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바세린이 좋아도 이 두 가지를 안 지키면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첫째, 깨끗한 피부에 바르기. 둘째, 아주 얇게 바르기. 아주 간단하죠? 먼저 깨끗한 피부 위에 바르셔야 해요. 아침에 세안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먼지 묻은 얼굴에 갑자기 바세린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덮개를 한 번 더 씌우는 꼴이 됩니다. 먼지와 노폐물이 그대로 갇혀버리는 거죠. 이러면 피부가 답답해지고 좁쌀 같은 트러블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반드시 세안 뒤에 물기만 살짝 닦아낸 깨끗한 피부 위에 바르셔야 해요.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피부 반응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말고 아주 얇게 바르세요. 건조하니까 듬뿍 바르면 더 좋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바세린은요, 양이 많아질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두텁게 올리면 얼굴이 숨을 못 쉬고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갇히면서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어요. 손끝에 정말 쌀알 만큼 묻힌 다음 손바닥에 한번 비벼서요. 얼굴을 살짝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바르고 나서 기름이 번들번들 눈에 보이면 이미 과한 겁니다. 광이 번쩍이 아니라 만졌을 때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머리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둘 다 거의 같아요. 순서는 딱 이렇습니다. 세안하고 로션이나 수분크림 바르고 바세린 얇게 바르고 잠깐 숨 돌리기인데요. 먼저 세안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겉을 더 마르게 하고 너무 찬 물은 노폐물이 잘 안 떨어져요. 손등에 댔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거품 잔뜩 내서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요. 그냥 깨끗해졌다 정도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로션이나 수분크림을 발라주시는데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바세린이 보습을 해주니까 로션은 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로션과 크림은 물을 채우는 역할이고요. 바세린은 그 물이 날아가지 않게 위에서 눌러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둘이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션 대신 바르거나 혹은 섞어서 바르거나가 아니고요. 로션 위에 바세린이 맞는 조합이에요. 평소 쓰시던 크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바세린을 얇게 코팅합니다. 바세린을 손끝에 아주 소량만 묻히고 손바닥에 한번 쓱 비빈 뒤에 얼굴 전체를 가볍게 한 바퀴 돌듯이 펴 발라주세요. 이때요, 코와 이마처럼 기름이 좀 더 있는 곳은 살짝 피해서 바르고 볼, 턱선, 입가 쪽은 조금 더 꼼꼼히 지나간다. 이 정도 느낌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숨쉬기 단계입니다. 바르고 바로 누우면 베개에 닿으면서 바세린이 밀려버릴 수 있어요. 바르고 20초에서 30초만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 잠깐 사이에 로션이 채워놓은 수분과 바세린 막이 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얼굴 전체를 얇게 코팅하는 것만으로도 좋지만요. 딱 네 군데만 조금 더 신경 써주면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바로 눈가, 미간, 입가, 목주름 이 네 군데입니다. 여기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표시가 나는 자리예요. 먼저 눈가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웃을 때마다 접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손가락보다 면봉이 좋습니다. 면봉에 소량만 묻혀서 눈꼬리 쪽 주름 라인을 따라 살짝 쓸어주듯이요. 양은 많을 필요 없고 선만 살짝 덮는다는 느낌이면 충분해요. 다음은 미간인데요. 미간은 습관 주름이 생기기 쉬운 자리죠. 화를 내지 않아도 조금만 찡그려도 금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더 잘 생기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는요, 얼굴 전체를 바르고 나서 손끝에 남아있는 양으로만 한 번만 살짝 지나가 주세요. 따로 덕지덕지 바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입가입니다. 입가는 웃을 때, 말할 때, 식사할 때 계속 움직이면서 쉽게 갈라지는 자리예요. 얼굴 전체를 바른 뒤에 완전히 다 흡수되기 전에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서 입가 주름 라인만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세요. 얇게 보호막을 한 겹 더 덧댄다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주름입니다. 목은 우리가 의외로 신경을 거의 못 쓰는 부위예요. 그런데요, 겉으로 보이는 나이를 가장 빨리 드러내는 곳이기도 해요. 자기 전에 목의 첫 번째 주름, 가장 깊이 패이는 선을 따라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얇게 얹어주세요.
겨울 한철만 꾸준히 해도 목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 얼굴 주름이 언제 깊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웃어서 생기는 주름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는 자는 동안 생기는 주름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내내 베개에 얼굴을 비비고 이불에 문지르고 한쪽으로 오래 눕게 되죠. 건조한 피부가 그 상태에서 접히면 그 모양 그대로 기억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왜 눈가가 더 꺼져 보이지? 입가가 밤사이 더 깊어진 것 같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자기 전 세안 꼼꼼히 하시고 바세린을 신경 써서 발라만 주셔도 아침에 눈가 잔주름이 덜 도드라지고 입가와 볼의 당김이 확 줄어들고요. 아침 얼굴이 덜 지쳐 보인다는 느낌, 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세린은 입술이나 얼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 전신 보호막으로 정말 든든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같이 발라주시면 더 좋은 부분 알려드릴게요. 첫째, 허벅지 안쪽 슬림입니다. 두꺼운 바지 입는 계절에 허벅지 안쪽이 살짝씩 쓸리고 따가운 분들 많죠. 샤워 후 아주 소량만 허벅지 안쪽에 얇게 바르면 옷과 피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서 슬림이 줄어듭니다. 둘째, 손등과 손가락 마디입니다. 손 씻는 횟수가 많고 난방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핸드크림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죠. 핸드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한 겹만 코팅해주세요. 특히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발뒤꿈치 갈라짐입니다. 겨울 대표 고민이죠. 샤워 후 발뒤꿈치가 아직 부드러울 때 바디로션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아주 소량 바세린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양말을 신고 자면 며칠만 해도 한결 덜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목선과 쇄골, 어깨 윗부분입니다. 바람과 난방에 그대로 노출되는 부위예요. 저녁 샤워 후에 바디로션을 바르고 바세린을 얇게 한 번만 더 얹으면요. 건조로 인한 가려움, 거칠거칠함이 훨씬 덜합니다. 바세린은 잘 쓰면 든든한 보호막이지만 모든 분께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신호가 보이면 그날은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첫째,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바르고 나서 피부가 숨 못 쉬는 느낌, 열감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그날은 중단입니다. 둘째, 좁쌀 같은 오돌토돌이 올라올 때입니다. 보통은 양이 너무 많았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하루 이틀 쉬고 다음엔 양을 확 줄여서 다시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붉어짐, 따가움, 가려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먼저 멈추고 피부를 쉬게 해주세요. 비슷한 반응이 반복되면 얼굴은 피하고 손이나 발 같은 몸 쪽에만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얼굴 전체 사용을 피해야 할 피부가 있어요. 항상 기름종이를 들고 다니는 기름 많은 피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피부, 지금 이미 피부염이나 습진, 아토피가 활발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 이런 분들은요, 얼굴 전체를 코팅하듯 쓰기보다는 입가나 목주름, 정말 건조한 부위 한두 군데만 소량 사용하는 쪽으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요, 세안 후 바로 당기는 피부나 볼이 잘 일어나는 피부, 눈가와 입가 잔주름이 유난히 잘 잡히는 분, 겨울만 되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는 분, 이런 분들께는 바세린이 참 든든한 도우미가 돼줍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원장님은 피부가 항상 촉촉해 보이시는데 얼굴에 바세린 어떻게 쓰세요? 저는요, 크림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벼운 로션 하나 바르고 나서 너무 끈적이지 않을 만큼만 바릅니다. 잠자기 전에는 신경 쓰이는 부분 네 군데만 얇게 한 번 더 발라요. 실제로 제 어머니도 악건성이신데요. 처음엔 바세린만 바르셨다가 왜 이렇게 속건조가 남아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수분크림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만 덧 발라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서 확실히 덜 땡기는 느낌이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요, 무엇을 쓰느냐보다 어떤 순서와 양으로 쓰느냐입니다. 자, 그럼 로션 안 바르고 바세린만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물을 넣어주는 성분이 아니라 이미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성분이에요.
속을 채워주는 건 꼭 로션이나 크림이 먼저 하고요. 그 위에 바세린이 덮어주는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지성인데 겨울에만 너무 당깁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얼굴 전체 바세린 코팅은 피하시고 입가, 볼옆, 목주름 같이 정말 건조한 한두 군데만 소량만 바르는 방식으로 부위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을 써봐야 변화가 느껴질까요? 개인차는 있지만요. 속건조와 당김은 빠른 분들은 일주일, 잔잔한 주름 변화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 조금씩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방법도 꾸준히 안 하면 소용이 없죠. 바세린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세면대 옆, 거울 옆, 아침 저녁 반드시 지나가는 자리에 두세요. 왼쪽에 로션, 오른쪽에 바세린. 로션 바르면 바로 바세린, 손이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겨울마다 얼굴이 갈라지고 입가가 툭툭 터지고 볼이 푸석해져서 거울이 싫으셨던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세린은 저렴하지만 겨울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세안하고 로션이나 크림 바르고 바세린 얇게, 그리고 눈, 미간, 입, 목 네 군데만 한 번 더 바르세요. 답답함, 좁쌀, 붉어짐이 생기면 오늘은 멈추고 피부부터 먼저 살펴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디부터 먼저 바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눈가부터 시작합니다. 목주름 먼저 챙길게요. 발 뒤꿈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직접 사용해보시고 느끼신 변화들도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께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여러분 피부도 여러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